네, 리플 홀더분들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기대감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정말 어쩌면 시점을 정확하게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결국에는 리플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런저런 주변 변화 지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소송 일시 중지를 요청을 했고, SEC가 그렇기 때문에 리플 소송 역시 이 소송 중지 요청 내지는 비슷한 어떤 것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언제 나오게 될 것인가, 그건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와, 진짜 뭔가 벌어지긴 벌어지려나 보구나,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SEC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블록체인 협회 등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이 소송 자체를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디파이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SEC가 주장했던, 정확히는 게리 겐슬러가 꼴값을 떨면서 주장을 했던 이 브로커 딜러 규정 변경을 포기한 겁니다. 이거를 지들이 어떻게든 변경하겠다라고 그렇게 디파이 업계를 싹 다 규제해보려고 쌩 난리를 폈던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인데, 이거를 포기하겠다라고 연방 오순회 항소법원에다가 항소 철회 신청서를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개인과 기관만 이 브로커 딜러로 간주를 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SEC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SEC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겐슬러 시절에 SEC가 뭔 짓을 했냐면, 이 디파이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디지털 자산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까지도 브로커 딜러로 간주하고 SEC에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디파이 그냥 손에 쥐고 흔들겠다라는 의도였잖아요. 그래서 업계를 대표해서 블록체인 협회와 맞다이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SEC가 포기를 선언한 거고, 블록체인 협회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딜러 규칙에 대한 SEC와의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SEC가 자발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는 밝다. 진짜 리플 소송 항소심도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스리슬쩍 항소 기각? 자체 기각? 뭐 이래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이 취임하고 나서 우에다 체제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레즐렉스 등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중단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록체인 협회 항소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예 항소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우에다 체제에서 지금 완전한 정책 스탠스가 전환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사건 종료, 이 선언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바라보기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레노어 테렛이 우리가 딱 궁금해하는 부분을 긁어줬습니다. 왜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중단 요청이 안 나오는 거지가 지금 우리는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일시 중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업계 소식통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정 기한이 임박한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 리플 사건과 크라켄 사건에 대한 일시 중지 요청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크라켄 잊고 있었네요.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직 데드라인이 멀찍이 있는 것들은 일단 냅두고 있는 거고 임박한 것들만 중지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의 다음 법정 기한은 4월 16일이고 크라켄은 3월 31일이다. 이번에 바이낸스 사건 중단 요청 기간은 4월 11일까지고 레즐렉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다. SEC 지도부는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이때까지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TF는 위원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딱 앞뒤깎이가 딱 맞아 떨어지죠. 4월 전후 시점이 되면 폴 애킨스는 올 것 같은데 이제 인준 마치고 올 것 같은데 지금 4월 아니면 5월 그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전 사례들과 또 대입해 봤을 때. 그런데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한 마감 시간이 지금 데드라인이 4월 16일, 크라켄은 3월 31일, 얼추 이제 4월 정도에 맞춰져 있고 얘네들은 임박했기 때문에 4월로 지금 미뤘다라는 거예요. 4월로 신임 위원장이 올 때까지 데드라인을 다 싹 다 지금 늦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리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추정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폴 애킨슨이 이제 인준받고 SEC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고 그게 4월에서 5월쯤 될 것 같은데 그때에 맞춰서 지금 주요 사건들의 최종 결정을 신임 위원장 집에 돌아올 때 그때로 맞춰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건 중단 요청을 한 거는 한 번 더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60일이래요. 그러면 4월 거기서 2달 늦어도 6월 안에는 뭔가가 다 싹 다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주요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이 아주 깨끗하게 때가 쏙 빠지도록 비트한 것처럼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XRP 현물 ETF 이게 지금 5개 중에 2개가 19B4가 승인이 안 됐었잖아요. 이제 위스덤 트리와 카나리 캐피털이었는데 요거까지 정리가 잘 됐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에 들어가 있는 XRP 현물 ETF 상품 5개에 대해서 심사 요청서 19B4가 OK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승인이라는 표현이 100%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Acknowledge가 된 것과 Approve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데 사실상 이게 1차 승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갠슬러 체제에서는 이게 반려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승인 심사하겠다 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1차 승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외신들도 승인의 뉘앙스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다 5개가 1차 승인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라고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브라질에서는 전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출시됐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트겟의 라이언 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이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XRP의 기관 채택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브라질의 XRP 현물 ETF는 투자자들에게 규제된 노출을 제공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XRP 현물 ETF 승인으로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은 암호화폐 관련 ETF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압박받을 가능성도 있다. 브라질의 이번 XRP 현물 ETF 승인은 시장에서 XRP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면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당국의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승인되는 거 시간 문제구나. 얼마 안 남았겠구나. 정말 빠르면 상반기에 6월 전에 폴 앤키슨 오자마자 주요 알트코인들 ETF가 잇따라서 줄 승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무리한 희망으로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리플을 언급했잖아요. 트럼프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기저기서 이빨 털고 다니면서 빵빵거리는 이 빵형의 멘트를 담은 코인데스크와 더블록의 기사 2개를 직접 게시를 했습니다. 뭐가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뭐가 있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리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대 포인트들이 있고 우려 포인트 딱 하나잖아요. 소송 리스크. 그것조차도 싹 다 정리될 수 있겠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정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 우리가 지금 꼭 11월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폭등 전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4467달러, 1.9996달러가 지지라인인데 아싸, 지지 잘 받아주고 있고, 저항라인 2.6052달러 일단 뚫어냈고, 다음은 3.3999달러, 그 다음은 5.8563달러, 그리고 나서 8달러 이상. 이거를 이제 이끌어가는 핵심 모멘텀은 리플 소송과 XRP 현물 ETF 이슈가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IPO 같은 거,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RWA와의 리플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빠방빵빵 뿜뿜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태프, XRP는 2.5달러 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 시장 구조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세 정서를 보이고 있다.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인데 이 정도 폭등 뒤에 이 정도 어리버리는 어리버리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데 왜 자꾸 약세 분위기가 있는 거야? 왜? 그건 이제 여기서 매입하신 분들, 여기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 매집 기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문제지? 이게 너무 웃겼어요. DYDX 재단의 CEO 찰스 다우시 아저씨가 지금 홍콩에서 컨센시스 컨퍼런스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디파이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의미가 있어요. 올해 디파이 시장은 디파이 서머를 넘어서 디파이 페스티벌이 될 것이다. 기존의 디파이 서머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인식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제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대형 파티가 될 것이다. 디파이 시장에서는 기존 강자들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신규 프로젝트들보다는 신뢰받는 기존 브랜드들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디파이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올드보이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 올드보이들이 들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는, 디파이 혁신을 이미 일구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단단한 애들. 당장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 솔라나, 최근에 뜨고 있는 RWA, 그리고 디핀, 이런 테마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다른 게 아니라 디파이 혁명을 일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파이 혁신이 아니고 디파이 혁명, 싹 다 뒤집겠다라는 거죠. 뭐를? 기존 올드 금융, 레거시 금융을 뒤집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금융 시대를 열겠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디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흥미로운 상황들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디파이. 근데 디파이라는 게 뭐 RWA랑도 연결돼 있고 그 조금 우리가 범용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코인마켓캡 들어가셔서 테마별로 대장들 보면 대충 이게 딱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나의 지금 알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디파이에 대한 기관들의 흥행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담길 것이냐, 100% 담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21shares가 이거를 신청서를 냈는데 1차 승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19B4 접수 확인 1차 승인 됐고 결국 방향성은 정해진 게 아닌가. 또 트럼프 일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더리움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디파이의 어떤 굉장히 뜨끈뜨끈한 강세 상황이 이번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또 민코인이 하도 또 뭐 사건 사고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민코인에 질린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실질 유틸리티적인 특징을 가지고 블록체인 혁신을 구가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올드보이들 사이에서 뭔가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고민해 보시면서 전략 가다듬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